네, 2022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미적분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할 문제는 28, 29, 30입니다. 27번에 급수 도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각도를 의식하면 30도, 60도에 길이비가 다 포착이 되고요. 네,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 많이 풀어본 유형에 해당합니다. 28번 이번 시험에 미적분 선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번, 30번의 이 고난도 문제들은 정상화되었다. 네, 정상화됐다는 말은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본 여러 모의고사 있는데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워낙에 수열이 극한까지이기 때문에 무의미했던 문제고요. 심지어 6월 모의평가 때 그 30번 문제 있죠. 그때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런 문제는 수능에 등장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제 풀이 자체가 전혀 미적분적이지 않다. 그에 비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29번, 30번이 정상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화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올 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냥 평이한 느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 무지막지한 이상한 문제들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고난도 문제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다지고 다지는 그 방법론들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9번, 30번은 정상화되었다 이겁니다.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있죠. 네, 그건 그냥 과감하게 진짜로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외의 28번입니다. 많은 미적분 선택자들이 29번, 30번은 그냥 무난히 풀었을 것이고 28번 앞에서 뭐지? 뭐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이 시험 체제가 22번에서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드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과목이 완전히 잘리기 때문에 22번까지 풀 때는 그야말로 수1, 수2에 그 체계대로 어쨌건 접근을 하게 돼요. 넘어오잖아요. 넘어서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인가를 넘기는 동안 여기는 미적분이다. 그럼 미적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28번에 주로 전통적으로 등장했던 극한 문제에서도 삼각함수 도형에서 다뤘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등이 충분히 의미 있게 사용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반성의 포인트는 당신이 22번을 건너오면서 쳐낸 장벽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마인드를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풀이 안에 그야말로 그냥 도형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절차, 원칙들이 적용되면 되는 겁니다. 수원하고 지금 미적분에 도형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은 아주 쉬워요. 자, 반지름 이 자리는 원이 됩니다. A가 찍힌 곳, B가 찍힌 곳이 워낙에 특별한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P란 녀석이 놓이는 위치가 X좌표 음수인 구간에서만 놓이기 때문에 요만큼 부분에 반원의 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P를 거기다 찍고 연결했잖아요. 얘가 지금 원주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가장 기본적인 사실, 원주각은 어디에 어떻게 찍어도 항상 그 크기는 같다는 겁니다. 되시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입니다. 그럼 이 생각이 분명해지고 나면 Q라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0,2배의 코사인 세타라는 황당한 점이 하나가 찍혀야 됩니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푼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죠? 약간 찍기에 가까운 그런 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반원주의의 P가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타 원주각이라는 것은 90도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예각이라는 거예요. 걔가 예각이란 말은 얘는 무조건 양수란 말입니다. 그럼 Y축상에 어딘가에 저 Q가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 위치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Y축의 위쪽 부분, X축 위쪽 부분에 찍힌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해, 그지? 이때 점 Q에서 PB에 수선의 발을 내려 꽂으렵니다. 이 놈을 R이라 하고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의 길이를 찾습니다. 되시죠? 그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꽂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P에서 A를 거쳐 B까지 흐르는 이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모든 원주와의 크기는 같고 지금 B라는 점하고 Q라는 점 자체가 Y축상에 찍혀있기 때문에 Y축을 그대로 크게 바라보면 이 Y축이 원의 지름입니다. 이해하시죠? 원주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죠. 그게 이 90도랑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름 끝점에서 P를 찾아 이으면 여기서 반드시 90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 삐딱해, 그지? 조금 그럴듯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서 이곳에 Q가 있었다란 말인 거지. 그럼 결국 저기를 찾는 건데, 이렇게 이으면서 동시에 이 각의 크기, 이게 세타니까 저것도 세타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도 90도, 여기서 90도가 된 사다리꼴 하나를 분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의 상식은 언제나 사다리꼴은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 거니까, 그래서 수선을 딱 내려 꽂으면 결국 이 길이가 그 길이와 같아서 내가 찾는 F세타가 그냥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런 좌표는 2 코사인 세타고 여기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그냥 2배 2 빼기 2 코사인 세타일 뿐입니다. 그럼에다가 이런 빗변에 이게 세타니까 내가 찾는 그 길이는 찾은 그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해서 F 세타식이 완성이 되고, 인터를 하시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그놈을 집어넣고 적분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적분 방법이 있겠는데 코사인의 미분이 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를 치환해서 푸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코사인 세타를 x라고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 되고 저는 2 빼기 그냥 2t가 될 테고, 코사인 세타의 미분식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요 놈이 dx가 되면 빼기 효과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에 dx입니다 하면 dt란다. 이 x, 네, 요 빼기는 적분구간의 아래 위를 바꾸면서 사용하게 되면 1차 함수의 단순한 적분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마인드의 오픈. 마인드를 오픈한다는 말은 대학교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1, 고1, 중3, 중2, 중1, 즉 당신의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상식 전부의 문을 열어라 입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매우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잠깐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출제자들이 어쨌든 난이도를 맞추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역력해가지고 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죠? 네,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무슨 점수를 주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 찍히는지를 잠깐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지우고 Q가 어디 찍히는지를 확실하게 알자면, 2배의 코사인 세타란 말은 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세타라는 그 각이 작도가 되면 저 위치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게 원주각이잖아,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중심각이고, 중심각은 그러면 2배라는 사실도 매우 상식적이고, 그럼 반으로 쪼갠 게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파랗게 찾아놓은 O,
B, P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원에 등장한 현이 나타나면 언제나 현을 수직 이등변하는 순간 길이도 절반이 되고 각도 절반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 각이 세타입니다. 되시죠? 그 순간 이쪽 맞꼭지각의 정신을 따라서 이 각도 세타입니다. 그럼 드디어 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이쪽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뇌발을 Y축 딱 내려 꽂으면 Q라는 녀석이 이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찍힌다 이 말이지. 해서 요 Q라는 점이 그렇게 찍힌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한 번쯤 찾아야 됩니다. 수원 있잖아, 수원. 네. 공통 과목의 문제 중에 지금 이 맥락을 따라서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의미 있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주각을 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어디를 찍어도 원주각은 같다. 중심각은 두 배이다. 현의 수직의 음선을 딱 작도하는 순간에 그곳에 등장한다. 지난 2022 예시 문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 21번 문제가 딱 지금 같은 사실을 묻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다음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이 수선의 발이 얻어지면 네, 그 다음부터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 세타를 발견해서 얘를 그으면 끝이었단 말이지. 28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조건 선택자 여러분, 특히나 공부를 매우 잘하는 여러분 마인드를 오픈하십시오. 수원 충분히 미적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네. 29번으로 가볼까요? 29번 이쪽으로 오십시오. 너무나도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fx 함수는 2차 함수랍니다. 2차 함수 중에는 아래 볼록인 2차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항 함수를 만나면 최고차항 계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정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 28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29번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2차 함수와의 합성체계이기 때문에 네, 다항 함수의 그 성질을 어쨌든 네, 오픈 마인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기를 fx에 더하기 2에 fx승이라는 네, 많이 보았던 그런 함수로 네, gx를 잡아놓고는 fa가 6인 a에 대해서 fa가 6일 때에 g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냅니다. 이때 기본 개념 미분 가능 함수의 최대는 반드시 극대일 수밖에 없다. 되시죠? 같은 맥락대로 그 gx 함수는 x 이퀄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를 갖냅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대로 두 지점에서 이 함수는 극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극대 중 극소 중에서 추출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렇게 당연히 주어진 함수는 이 말의 맥락을 따르면 g' a가 제로입니다 이 말이고, 이 말들도 다 추리면 g'의 b도 g'의 b 플러스 6도 모두 다 제로라는 뜻입니다. 즉 g 함수는 a랑 b랑 b 플러스 6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요. 저 함수를 미분해요. 이 미분은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미분하면 f'x고요. 이런 걸 곱할 것이고, 이쪽을 미분하면 f'x가 거기 곱해질 테니까, 결국 f'x로 살짝 묶으면, fx에 플러스 3, 2에 fx이라는 이런 책의 도닥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의 부호가 바뀌는 f함수의, 네, 꼭지점이죠. 그죠? 에서, 그 다음, 얘가 제로가 되는, 얘의 부호가 바뀌는 fx랑 마이너스 3이 같은, fx랑 마이너스 3이 같은 얘는 f'x 자체가 제로가 되는 그 순간들을 찾으면 극점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f 함수를 따지란 말입니다. 그때 아래 볼록인 포물선이 되면 여기에 어쨌든 a가 놓여서 a 좋아, a가 그 다음 a 하지 말까? 좋아, 어쨌든 있다고 쳐. 여기서 어쨌든 극점 하나가 만들 테고 fx랑 마이너스 3이 같아지는 위치에서 여기 마이너스 3 또한 극점이 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위 말에 따르면 FA가 6일 때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의 뜻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 말인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아, 그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플러스 6이 돼야만 그 위치에서 극점이면서 함수까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라는 녀석은 B가 아닌 이런 곳에 놓여야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말이 너무나도 예쁘게 너가 그럼 6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네, 틀린 경우를 금방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는 위로 볼록인 폼을 써야 되고 여기 위치에 A가 있고 그때 Y좌표는 6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이 그어지고 여기는 B, 여기는 B 플러스 6 이렇게 생겨먹은 fx의 그림, 즉 fx의 최고차계수가 음수였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마무리는 그냥 이게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a 빼기 3, a 빼기 3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a 플러스 6, a 플러스 3 해서 함수는 자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fx 함수를 구성해보면 최고차계수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음수고 A 지점에서 6인데 x 빼기 a 제곱 더하기 6 네, a 빼기 3을 대입하든 a 플러스 3을 대입하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를 네, 활용하면 금방 여러분들께서는 이 값을 찾을 수 있고 만약 질문이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등등등을 논하라 그랬는데 x축을 이렇게 다시 긋게 될 것이고 이곳 위치에 알파가 이곳 위치에 베타가 놓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차함수 이퀄 제로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네, 요놈 이퀄 제로 방정식에서 두근을 찾아서 두근의 차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합의 제곱에서 네, 뭐 곱의 2배를 곱의 4배를 뺍니다 해도 되고 혹은 네, 계산하다 보면 진짜로 그 값을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네. 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시. 뭐 매우 전형적이에요. 그죠? 요 여지만 주의하면 그다음부터 흐름은 자연스럽다. 개념입니다. 이건 수투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처음 느낌입니다. 이게 왜 미적분이지? 3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가번이라고 가번, 그지? 가번에 유조건이 미적분에 등장하는 사인에 합성된 함수의 미분 계수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지. 근데 3참수의 극대극소의 곱이 오라는 것은 수투이고 그 구간에서 그 함수를 주고 이건 축의 일자리인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투네, 연속이네, 이것도 수투네, 적분을 해보래. 부분 적분일까 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선입견을 갖지 말 것. 즉 이 적분은 부분 적분이어야 된다는 선입견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인드의 오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저런 꼴은 무조건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이상한 심리에 쫓기게 되면 자기의 사고를 확 좁혀버립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다항함수로 된 어떤 함수들의 세계인데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에 등장하는 문제가 꼭 미적분만 동원해서 푼다라는 이상한 심리로부터 해방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 식에 따르면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야 극한의 존재. 그러고 나면 저 분자의 미분계수가 제로란 말이야, 그지? 그럼 식은 두 개인 거예요. 1번 식 분자가 0으로 됩니다. 파이 F0가 제로. 그러므로 F0는 어떤 정수입니다. 이것도 주의할 요소입니다. 그죠? 네, F0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정수로 F0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저 함수 분자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시고 코사인에 괄호 속에 F 파이 F0 파이 F0 곱하기 F 프라임의 제로가 제로. 근데 좀 전에 F0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지 않았어. 너가 제로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0,n에서 기울기가 제로인 3참수가 있었는데 극대극소의 곱이
5라 그랬으니까 가능한 그림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즉 0에서 극대 n을 가지고 내려와서 극소로 n분의 5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오히려 0에서 극소가 되는 동일한 형태의 그림일 텐데 여기가 오히려 y축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n분의 5가 되는 이런 맥락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 스텝 1. 간단하게 처리해서 fx가 될 수 있는 두 개혁을 찾아봤습니다. 넘어왔습니다. 0부터 1까지 그 구간에서는 새로운 함수 gx를 fx랑 똑같이 처리하랍니다. 그래요. 1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계속 읽어봤더니 주기는 1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옮겨 붙인다는 겁니다. 연속이 돼야만 하는 gx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에 g0하고 g1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기로 올라가면 g가 0을 대입하든 1 대입하든 어차피 f인 거니까 f0랑 f1이 같아져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연속 조건을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f0하고 f1이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한 칸 이동해도 같은 점을 찍힌다. 여기 이 상태를 추적하면 이 관계가 그냥 1이기 때문에 원래 fx가 0,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지? 그럼 0에서 함수값하고 1에서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저 위쪽 그림인 경우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아래쪽 그림은 0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함수값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체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냥 얘를 그려놓고 그냥 여기서 쫙 풀어서 답을 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주의를 원합니다. 됐죠? 네, 처음부터 0,n이 극대점이라는 보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전제로 주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이지, 최고차항 계수는 9이고 극대랑 극소랑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확정되기 때문에 n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fx 함수를 간단히 구성해 보면 이놈은 x의 제곱하고 9x의 제곱하고 x 빼기 1하고 더하기 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 1이라면 3참수가 가진 이 비율 구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3분의 2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이 계산 결과 n분의 5가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시죠? 다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면 이 3참수에서 요 극대점하고 요 극소점하고 함수값의 차이라는 것은 수평선 길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계도 기억해두면 효과적입니다. 최고차항계수 9 곱하기 2분의 그 간격의 세제곱입니다. 3분의 2 하시고 세제곱으로 요놈이 n 빼기 n분의 5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됐죠? 물론 여기 와서 직접 대입해서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가서 자리를 차려보겠습니다. 네, 9약분 여기 27이었나요? 그럼 3이 남겠죠? 8이었나요? 4가 남겠네? 그럼 양변에 3n을 곱하면 여기서 3n 제곱 거기다 n을 곱하고 이항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4n 거기는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제로라는 요 방정식에 돌아갑니다. 여기 3이 1일 테고요. 여기 3, 5, 15인가요? 그럼 여기 9인가요? 여기는 5인가요? 여기 백인가요? 여기 더하기인가요? n은 정수였기 때문에 n이 3이다 라는 사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확정된 거예요. 그죠? 네. 해서 말이죠. 이쪽으로 살짝 옮겨보겠는데 y축이 있었어요. n이 3이니까 극대값은 3이었습니다. 3참수 곡선이 요렇게 와서 극점을 찍고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여기 1입니다. 그때 극소값을 찾아봤더니 이 극소값은 3분의 5라고. 됐지? 그럼 x축이 요 아래로 요렇게 놓여있는 상태고 여기 0이 되고 여기 1이 된 이런 fx 하나를 가지고 그 오른쪽으로 계속
한 칸 간격으로 평행이동시키면서 주기함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여기는 fx 자체고, 얘는 fx를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f의 x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0부터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gx라는 함수가 정해져 갔는데, 이 gx 함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x를 곱하고 0부터 5까지 구간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이걸 어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의식할 것은 반드시 구간을 잘라서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0부터 1까지는 fx 함수가 스스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 fx 함수를 식으로 써보면, 최고차항계수는 9고 x의 제곱에 x 빼기 1에 더하기 3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진짜로 0, 1 구간은 그 자리에 그 함수식을 갖다 집어넣고 접근할 수 있지. 그런데 1, 2 구간을 할 때는 거기에 x 대신 또 x 빼기를 또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에서 총 5개 구간을 일일이 낱낱이로 계산하는 것은 도대체가 황당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성질,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이 식을 써보면 이들의 특징, 평행 이동의 정신을 적분식에 그냥 적용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구간을 다룰 때에 인터를 하시고 0에서 1에서 2까지 x 곱하기 gx에 적분을 한단 말은 그 gx 자리가 f에 x 빼기 1로 돼 있단 말이지. 그 그림을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켰으니까. 그럼 당장에 왼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키는 그 식에 따르면 얘는 0에서 1까지 x 대신 x 더하기 1 집어넣을 테니까 이렇게 fx를 곱하고 적분하면 끝이야. 됐죠? 그럼 이제 0, 1 구간의 적분을 가지고 몽땅 다 처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1, 2, 2, 3 구간이면 여기가 2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다시 지워버리고 인터를 하시고 n에서 n 더하기 1까지 이 구간에 x 곱하기 gx라는 녀석을 추적해보면 평행이동 정신을 따라 인터를 0에서 1까지 구간으로 다 바꾸시다, 그지? 그래야 단 하나의 식으로 접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시켰으니까 x 플러스 n 곱하기 g에 x 플러스 n이었는데 어차피 축의 일자리인 거니까 그냥 x라고 써도 똑같아, 그지? 그 순간 이 gx는 fx일 뿐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너는 x랑 fx를 곱해요. 인터럴 0에서 1까지 x에 fx의 곱의 적분 더하기 n을 곱해, n은 상수야, 빠져나가. 인터럴 0에서 1까지 fx에 dx다 말이지. 해서 한 칸 간격의 모든 적분식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에서부터 5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낸 식에다가 시그마 n 자리에 0이 들어갈 때부터 4가 들어갈 때까지 그 시그마를 그치면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n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적분 결과는 상수이기 때문에 5배 인터럴 0에서 1까지 x에 fx에 dx 하고, 여기는 요 n이라는 녀석이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찾아서 할 거니까 0, 1, 2, 3, 4를 더하면 10인가요? 10 인터를 하시고 0에서 1까지 fx에 dx. 그러니까 결국 요 계산하고 요 계산을 여러분이 해낼 수만 있다면 이제 정답이 나오지. 해서 30번의 특징 요거 있습니다. 계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구간별로 주기 성질을 가진 어떤 함수를 가지고 그에 변형된 적분을 처리할 때 모든 걸 0, 1 구간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하는 평행 이동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바꿔치기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럼 0, 1 구간에 x랑 곱해진 fx 적분과 fx 적분을 찾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fx가 제잖아요. 그럼 0, 1 구간의 적분이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끝이겠지. 그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르면 직사형 넓이 3에서 빼요. 요 위에 이 점 찍힌 부분의 넓이를 찾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넓이 책에 따르면 요번의 넓이는 왼쪽에서 극대가 됐고 오른쪽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 9에다가 12분의 이 간격 1에 4제곱이다 이 말이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4분의 3입니다 해서 요놈을 요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요 계산 결과가 네 금방 찾았습니다. 됐죠? 4분의 9인가요? 요 계산하면 2분의 45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예의 계산일 텐데 여러분 살짝만 옮겨와서 그 계산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를 하시고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x의 적분을 생각해 보면 fx 함수가 이 모양이니까 식을 한 번만 써서 인터를 하시고 0에서 1까지 9는 네 곱해서 9 곱하기 x의 세제곱에 x 빼기 1 하고 다시 더하기 3x의 적분이면 됐습니다. 얘는 금방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2분의 3일 뿐입니다. 됐죠? 이때 너 말이지 너. 이 함수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1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이런 4차 함수고 4차 함수고 그때 이번에 넓이 공식을 여러분은 또한 그 체계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이지 이 부분 전부를 적분한 결과는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최고차계수 하시고 20분의 이 간격 전체의 4제곱이다, 5제곱이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 저놈이 이게 5제곱, 5제곱. 네, 마이너스 20분의 9입니다. 그럼 결국 전체 계산, 요 놈은 2분의 3에서 20분의 9를 찾아 빼는 거니까 이게 20분의 30이잖아, 그지? 20분의 21이었다. 얘를 가지고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5 곱하기 20분의 20을 하고, 네, 10 곱하기 3 빼기 4분의 3을 해서 처리하면 최종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를 쭉 따져봤더니 너무 가볍고 너무 쉬웠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요 계산, 이런 걸 처리할 때 주기함수 적분 수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도 어쨌든 주기함수 등등을 가지고 수열로 해나가는 구간별로 함수들을 재설정하면서 갈 때 수열의 정신을 가지고 그 넓이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또 기출문제에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항함수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하는 겁니다. 1. 장벽을 허물어라. 됐죠? 수원, 수투, 그 정신들이 미적분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주제가 다항함수가 아닌 것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기함수의 저적분 구조는 사실은 초월함수가 돼도 똑같은 맥락대로 간다는 겁니다. 됐죠? 이걸 찾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여러분한테 매우 절실하다. 네, 이상으로 미적분 세 문제에 관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